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호시탐탐, 기웃기웃, 들락날락. 무슨 얘기냐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3시간 넘게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그런 중국과 러시아에게 왜 우리 땅을 침범하냐고 일본이 항의하고 있고, 지금 대체 무엇들 하는 겁니까? 남의 땅에서. 어디선가 이런 비아냥이 들립니다. 하늘엔 러시아기 떠있고 바다엔 북한 목선 떠있고. 네, 국방부도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뻥뻥 뚫려서 국뻥부란 소리 들어서는 안 되니까요.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신혼부부가, 예비신부가 커다란 곤경에 빠졌다는데요. 그 사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평범한 30대 커플이 있습니다. 이 커플은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고가 터집니다. 네.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건데요. 아이고. 지난 2월 18일 밤 10시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예비 신랑이 대전 도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아이고 참. 네, 버스 승객 등 9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큰 사고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네. 0.103%예요. 예. 당시에는 이게 면허 취소 수준이죠. 지금 그렇죠. 0.08로 내려갔지만. 맞습니다. 네. 네. 면허 취소 수준,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음주운전이 이번이 네.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예비 신랑이요? 예, 맞습니다. 아하, 참. 예. 네. 처음이 아니었고 면허가 그러니까 이미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전에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참, 네. 그래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또 무면허의 음주운전을 해서 네. 이제 이 남성은, 이 예비 신랑은 두려움에 이제 떤 거죠. 네. 그래서 그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달아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뭐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는 거였어요? 그 전에도 이제 음주운전 때문에. 그때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거예요? 맞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였죠. 왜 이런다는 거예요, 진짜. 장희영 교수님, 그러면 진짜 냉정하게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진짜 너 같은 사람 신랑 남편으로 믿고 살아야겠니? 우리 헤어져! 혹시 이랬을까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아직 선택할 수 있는 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비 신부는 예비 신랑을 너무 사랑했었나 봅니다. 아마 네. 결혼을 취소하자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고, 그래요? 예비 신부가 4살 연상이거든요. 그래요? 그쪽으로 이제 어른스럽기도 하니까 어쩌면 뭐 타이르거나 뭐 자수를 권하거나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어떤 뭐 훈련을 받게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런 현명한 선택보다는 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 예비 신부는 알 거예요. 자기 예비 신랑이 이런 일을 하고 도주했다라는 걸. 그래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허허. 찾아가서 우리 예비 신랑 버릇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운전하고 내가 신고를 냈습니다. 라는 식의 자필서를 스스로 써서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비 신랑이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무면허 운전까지 한 예비 신랑을 오히려 도망가도록 도와줬고요. 이걸로 네. 그친 게 아니라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보험 접수까지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쓰기로 결정을 한 거죠. 아니, 박지은 네. 변호사 이거 왜 이런다는 거? 이거 뭐 무슨 부창부수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예, 요즘은 이거 하게 되면 걸립니다. CCTV가 얼마나 네. 많고 블랙박스라든지 목격자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허위로 자신이 범인인 것은 신고했던 부분, 범인 은닉 내지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범죄가 더 성립합니다. 뭘까요? 보험사고 접수 처리를 했거든요. 보험사고를 사기를 친 겁니다. 보험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보험사기 특별방지법상에 보험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비 신부도 중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김기혁 아나운서, 네. 그냥 이
사고를 내고 주행랑 쳤던 예비 신랑은 그냥 안전하게 자기 예비 신부가 이런 죄를 뒤집어쓴 걸 그냥 지켜만 본 거예요? 예, 이 남성은 거기에 함께 동조를 했던 거죠. 네. 하지만 이들의 어떤 이 범행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각이 됩니다. 어떻게요? 어허. 예, 왜냐하면 아까 그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는데 그때 사고 당시에 버스에 있었던 승객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여성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운전자가? 예, 아하. 남자였던 것 같은데. 이런 실루엣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네. 요런 이제 진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네. 경찰이 CCTV를 분석해 보니 네. 이게 예비 신부가 운전을 한 게 아니라 예비 신랑이 운전한 게 적발이 된 거죠. 아하. 예. 그런데 그러면 예비 신랑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아이고 자기가 운전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싹싹 빌고 무릎 꿇고 빈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남자는 과연 언제 정신을 차릴까요? 네. 그렇게 사고를 내고 또 다음 날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적발이 됩니다. 그 다음 달에 네. 한 달 후에 예. 또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가 또 적발돼요? 그러면 한번 이 사람이 잘못한 거냐 한번 정리해보세요. 김경환을 대체 뭘 잘못한 거죠? 다시 한번 쭉 한번 정리해봅시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이제 사연이 좀 복잡했을 텐데요. 네. 한눈에 쫙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어요. 네. 그 상태에서 저희가 그림을 보여드렸듯이 그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적발이 됐고. 그때 음주운전이었죠. 무면허 예. 또 음주운전.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고를 낸 거죠. 네. 사고를 내고 뺑소니로 현장을 달아났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예비 신부가 이거를 이제 덮어주려고 했고 네. 그 다음에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거죠. 이거는 도저히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술이 왼수예요. 이런 말로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최명기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충동 조절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위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상태에서 남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네. 그런 다음에 본인이 들킬 거라는 생각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주의하니까 남도 부주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네. 그러고 나서는 또 겁도 없는 거예요. 네. 서로 이렇게 들킨다 한들 어떻게 빠져나가겠지 하고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생각과 가치관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같은 행동을 계속 되풀이하게 될 거예요. 네. 이 사람이요, 이수정 교수님, 35살이고요, 예비 신랑. 그러면요, 제발 철 좀 들어야 되는 거,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요, 지금. 글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찌하여 이렇게 그야말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이렇게 계속 하면서도 그 와중에 처벌받는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또 무면허 운전으로 또 적발이 되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법적 사고방식을 하는 연유가 뭐냐 한번 따져봐야지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징역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사람이 만약에 생업이 화물차 운전이 생업 같으면은 이게 생업과 연관돼서 불가피한 이런 이제 운전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말로 어떤 뭐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런 종류의 행위를 했던 건지 사실은 좀 더 상세히 따져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 이건 정말 비정상입니다. 이 정도까지 재판 중에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해가지고 처벌받을 게 뻔한데도 계속 이런 종류의 행위를 하는 거 보면 네. 어쩌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 예컨대 뭐 정말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치료를 받아야지 이렇게 처벌만 받아가지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처벌 수위는 낮게 나왔으나 그러나 네. 교도소 안에서라도 지금 이 사람의 이런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는 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네. 출소 이후에 다시 운전대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또 큰일이 나는 거죠. 부부가 아주 그냥 합세를 해가지고 크나큰 죄를 저질렀는데, 박준 변호사님. 네. 예비 신랑의 죄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됐고, 예비 신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네, 뭐 부부가 될지 안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비 신랑은 징역 1년을 받고 뭐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아. 지금 뭐 음주, 무면허, 뺑소니, 또 뭐 범인, 도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이 처벌 재판 도중에도 또 무면허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를 했는데 실형이에요? 실형이 들어졌습니다. 다만 예비 신부 같은 경우는 거짓 자백을 했지만 이 또 사고 접수도 보험 사기를 했는데 네. 이게 본인도 반성을 하고 있고 뭐
전과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실형이 아닌 벌금 500을 선고, 전과자가 된 거죠. 네. 아내는 예비 신부는 전과자, 예비 신랑은 구치소, 네.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랑을 가장한 현실 회피예요. 이 두 사람이 한 행동은요,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건 사랑이라고 포장하면 절대 안 돼요. 죄값을 달게 받길 바라겠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이 창고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던 신생아 얘기 그 사건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친엄마를 못 찾고 있다면서요, 장희영 교수님. 예, 뭐 사건 다시 조금만 개요 말씀드리자면 지난 1일 아침 7시쯤에 헛간에 버려진 아이를 지나가던 할머니가 발견을 하고 이제 아이를 일단 응급조치를 좀 한 다음에 119에 신고를 하고 이 아이는 버려진 지 한 2, 3일 정도 되어 보였다라고 하고요. 당시에 탯줄도 제대로 잘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헛간에 버려지다 보니까 게다가 이 무더운 여름에 벌레에도 물리고 모기에도 물리고 각종 오물이 묻어있고 이렇게 처참한 상태로 아이가 발견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아이를 유기한 친모가 누구냐라고 이제 많은 수사에 있었고 네. 이후에 경찰이 탐문 수사나 여러 가지 수사를 한 결과 이틀 만에 네. 친모를 찾은 듯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이 40대 여성이 본인이 친모이고 본인이 이 아이를 유기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 어떻게 어떤 이유로 왜 이렇게 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또 그 이후에 추가적인 반전의 반전이 거듭됩니다. 네.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물론 정말 폐륜 범죄, 이 천륜을 저버린 범죄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정말 그 엄마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 조금 전 장영 교수님 말씀처럼 일어났습니다.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딸이 범행을 했을 것 같아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김경 아나운서? 네, 반전도 뭐 이런 반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40대 여성 경찰에 가서 자백을 했죠. 본인이 유기한 게 맞고 나의 악이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일단은 그 진술에 대해서 믿고 있었는데 DNA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아기와 40대 여성의 DNA는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이 40대 여성은 10대 후반에 두 딸을 두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 출산의 경험도 없고 DNA조차도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바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만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실 저희도 궁금했어요. 탯줄도 잘리지 않은 채 발견된 아이, 건강 상태도 많이 궁금했잖아요. 당시에 사실 그때 얼마나 긴박했냐면요. 이 할머니들이 얼른 신고해서 병원에 옮겨지는 그 CCTV 영상도 공개가 됐었어요. 그때 간호사분이 얼른 아이를 안고 저렇게 보세요. 병원에 가서 얼른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향하는 모습도 저렇게 보세요. 저 이불보이 싸서 얼른 아이를 안고 들어가는 모습도 나중에 공개가 됐습니다. 얼마나 이 간호사분 보세요. 정말 표정이 보면 지금 긴박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알아봤어요. 박준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이를 원래 같으면 아이가 출산되고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도 해야 되고요. 네.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부모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생신고도 없을 뿐더러 지금 아이 이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애칭을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애칭이 지금 뭔지는 확인 안 되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아마 그런 내용을 부르고 또 문제는 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게 뭐예요? 6자리는 이제 자기 생일 태어난 날이고 그냥 국가에서 부여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로 그냥 부르고 정식적으로 신고가 되고 절차가 진행돼야지만이 주민번호가 생성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관리번호로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출생 신고를 못했으니까 법적으로 주민번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그렇죠. 거군요. 주민도 없는 이름도 없는
악이라는 거죠. 이른바 그냥 가상의 일단 번호를 부여해 네. 놓는 거군요. 임시로. 아, 세상에 이 아이가 그런 상황이에요. 애칭은 진짜 박진 변호사님 말씀처럼 애칭으로 주변 분들이 부르고 있다고는 하는데 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저희가 백방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려 했는데 파악은 안 됐는데 그냥 추정이지만 이 주변 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많은 분들이 이 아이한테 도움을 줬잖아요. 그 할머니 분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천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칭으로. 정말로 천사 같은 존재잖아 아이가.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사실은 이 사건, 이 뉴스가 전해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온정의 손길을 또 보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친부모가 매정하게 버린 이 아기의 소식을 많은 분들이 듣고 후원을 하겠다 하는 전화가 많이 왔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또 한 분이 직접 찾아와서 아하. 옷과 편지를 들고 이 옷 이 아기한테 입으면 입히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옷도 가져다 주시고 편지까지 전달하면서 행복하게 잘 커라라는 또 마음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네. 밀양시하고 지금 이제 이 아이는 병원에서 퇴원했고요. 아동복지기관에서 네. 이제 지금 이제 이 아동복지기관을 거쳐서 지금은 제대로 된 양육시설 양육시설에서 지금 아이는 맡겨져 있는데 지금 이 아이에 대해서 시하고 관련 그 보호기관에서는 후원은 사양할게요 이랬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현금을 보내시는 걸로 보여요. 멀리 있으니 갈 수도 없고 물건을 전해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지금 금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너무나 네. 영아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종류의 후원들이 네. 뭐 분쟁의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친부모가 나타나는데 그게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네. 또 이제 이렇게 아이를 유기한 또 어떻게 보면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친부모이다 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또 금전적인 분쟁이 있으면은 또 더 복잡해지니까 네. 일단은 사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어쨌든 사회적 관심 그리고 지자체 밀양시가 나서서 이 아이에게 지금 돌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그리고 발견됐을 당시 등 같은 데 모기한테 벌레한테 물린 자국 그때 많았잖아요. 그냥 다행히 병원 치료 잘 받아서 지금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대요. 그러면 지금 제일 해야 될 게 장영 교수님 빨리 친엄마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야죠.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도대체 이 끔찍한 사건을 누가 벌였는지 벌였더라면 왜 벌였는지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많은 분들이 친모가 누구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에 대한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세상에 저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장영 네. 교수님. 세상에 저게 당시 저 창고 쓰레기 더미에서 그 신생아 옆에 우리 천사, 저희 그냥 천사라 애칭 부를게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천사가 발견됐을 때 옆에 있던 같이 있던 물건들이에요. 베넷 저고리, 손가방, 담요, 세상에 저것들도 지금 같이 발견됐대요. 장영 그렇죠. 교수님. 그러니까 경찰이 탐문 조사할 때 지금 저것들을 토대로 저런 손가방을 들고 다녔던 사람이 있느냐, 뭐 네. 이런 식의 탐문수를 했다라는 거고 저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나니까 그 친모라고 주장했던 그 가짜 엄마가 저런 것들을 또 오히려 근거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내가 저런 분홍색 담요에 싸서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지금 당장 뭐 출생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길어지면 아이는 네. 복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침해를 받을 여지도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게 장기화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 여러 가지 절차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최선은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친모를 발견을 해서 혹은 친모가 있으면 당연히 친부도 있겠죠. 그렇죠? 친모와 친부를 함께 발견을 해서 이게 유기를 지금 가짜 엄마가 내가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꾸 친모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친모일지 친부일지 같이 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친부모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경찰에 지금 조금 더 가능성을 아직은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처음에 허위 자백을 했던 그 여성이에요. 40대 여성이 그냥 정말 단순한 정신질환으로 허위 자백을 했을 수도 있지만 네. 본인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유기 정황에 조금이라도 이런 목격자이건 혹은 유기에 함께 가담한 자이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네. 아직까지는 배제하지 않고 경찰에서 이 여성에 대한 수사도 함께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에 앞서 아이가 발견된 장소를 보세요. 저곳에
벌레가 물린 자국이 많은 것도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요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만약에 해코지에 있으면 지금 저기서 발견된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천사가. 그런데 박준 변호사님 만약에요 지금 경찰이 백방으로 친엄마 찾고 있는데 만약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아이한테 아이 복리에 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끝까지 관리번호를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이고. 이런 경우는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라면 그렇게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 보고 있다면요 친엄마는 알 거예요. 내 아이란 거 분명히 알 거잖아요. 그러면 한때 잘못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참여하고 지금 자수해서 이 아이는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자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일주일 전에요. 충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사진을 보면서 함께 당황한 그 순간을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17일 오후였습니다. 충주 도심에 있는 한 카페에서 20대에서 한 30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 남성이 바지를 입지 않고 일명 티팬티라고 하죠. 이렇게 둔부가 훤히 드러나는 속옷을 입은 채 커피를 사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금 저 뿌옇게 된 부분이 반바지가 아니라 속옷이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심의상 저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예, 이 남성의 모습을 이제 누군가가 촬영을 해서 온라인상에 이제 유포가 되면서 이슈가 됐던. 아니 저렇게 건데요. 버젓이 사람만을 지나다녔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이제 마스크는 끼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 티팬티라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가서 커피 주문하고 또 받고 이런 일상생활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저희 커피를 주문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하하. 아니 이수영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해결 망치가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지금. 글쎄 두 가지를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봐야 될 건데요. 예컨대 지금 어떤 정신 상태의 문제 같은 거를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보통 저러고 돌아다님에 있어서 일반 뭐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수치심, 네. 뭐 무리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네. 돌아다니는 데는 아마 저런 선택을 하는데 정상적인 사고 방식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사람이 흥미로운 건 또 마스크는 했어요. 그런 거로 봤을 때 네. 이게 상당히 고의성이 농후한 행위로 보인다. 무엇인가 이런 이제 행위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뜻이 있다. 아하. 그게 어쩌면 예컨대 좀 널리 이제 표현을 하자면 여혐에 관련된 여자들은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면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남성들에게 뭐 네. 그런 뭐 욕망을 일으키는데 왜 남자는 그러고 다니면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한 네. 고의적인 행위였다면 네. 그렇다면 이건 물론 범죄라고까지 볼 수는 없을지라도 네. 상당히 좀 반사회적인 이런 이제 태도는 틀림없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기 원장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아니 지금 저렇게 둔부, 그러니까 엉덩이가 진짜 훤히 드러나는 그 속옷을 진짜 민망해요. 그 속옷을 입고 저렇게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서 커피 전문점 가서 주문까지 태어나게 하고 또 받아갔대요. 이거 무슨 심리예요? 뭐 첫 번째는 이제 노출증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노출을 한 건 아니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정도의 어떤 최소한도의 가림막이를 한 상태에서 본인의 노출증적인 면을 갖다 실현한 걸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있어서는 저 행동 자체가 일종의 과시적인 행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한 영상을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금은 반항적인 마음, 보통 특이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 합쳐져서 네. 저랬을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런 다음에는 어떤 사회적 판단력 자체가 붕괴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사회적 판단력 자체는 붕괴되어 있지만 네. 최소한도의 수치심은 남아 있으나 적의 타인에게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저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상황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앞서도 사진 나왔잖아요. 이제 아마 시민분들 찍으신 것 같아요.
이 여성분 등을 보이고 있는 두 여성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어머 뭐야 저 사람 뭐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박준 변호사님. 네, 참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뭔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무슨 죄를 물을 수 있을까? 네. 일단 그 커피숍에서는 업무방해죄를 물었어요. 네. 위계나 위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좀 방해한 게 아니냐. 그렇게 고발해서 이제 검거를 하고 뭐 신상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업무 방해가 됐나요? 그런 게 좀 문제가 돼요, 법적으로 봤을 때. 아 그래요? 저 본다고 뭐 갑자기 커피를 안 사 먹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공연음란죄가 가장 해당할 여지였건데 네. 공연이 길가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네. 티 입고 중요 부위를 가린 채 저 행동을 했다면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또 이것도 좀 어렵거든요. 하하. 그럼 단순히 지금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죄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과다 노출도 수영복 입고 뭐 해변에 다니는 걸 또 생각해 보면 이것도 또 가능할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 사람의 신상은 파악했대. 신원은 파악했다는 거 경찰이. 그래서 지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해 본 다음에 일단은 입건을 해서 신병차를 어떻게 할 건지를 보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용할 법이 지금 마땅치 않아 지금 고민 중이라는 거잖아요. 수영장에서 아니면 수영장 인근 해수욕장에서 만약에 저렇게 다닌다. 네. 조금 짧네. 조금 많이 보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저걸 뭐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일반 도시에서 네. 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한다면 좀 나오고 있는데 공연음란죄나 업무방해죄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경범죄 처벌법상에 과다 노출될 것 같아요. 뭐 처벌은 미약한 만약 저게 경범죄라 하더라도 처벌 미약한가요? 어떻습니까? 10만 원이니까요. 8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범칙금 8만 원 정도 납부하고 또 네. 티켓 저리 입고 돌아다니기. 근데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네네. 성적 수치심 부분인데요. 지금 저 카페에 만약에 여자 손님이 없었으면 저 남자가 저기서 자기의 뒷모습을 보이면서 저러고 마스크까지 하고 일단 신분은 가리고 저런 종류의 행위를 할까 하고 의문을 가져보면 이게 사실은 바바리맨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도발 행위라고 연장선상에 본다면 그냥 저러고서는 여자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행위 아니고 뭐냐. 그럼 바바리맨은 처벌하는 근거는 뭐냐.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냐. 바바리를 입고 있다, 안 입고 있다. 이 차이밖에 없잖아요. 네. 특히 요즘은 또 성인지 감수성이 지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봐도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은 아마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이에요. 저렇게 등장한 남성 있잖아요.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요.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나 이렇게 하고 커피 사러 갔다. 엄마 아빠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할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 부모님이 하신 말이 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말고는 그럼 다른 해외의 경우는 어떨지 그것도 궁금하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아봤어요. 김기혁 아나운서, 미국에는 진짜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주도 있다면서요? 네, 충주에서는 팬티남이 있었다면 미국에서는 아예 누드남이 나타났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관련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버몬트주의 한 커피숍인데요. 저 남성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전라 상태입니다. 진짜예요? 예, 그 상태로 아까 충주에서는 이제 그 팬티를 입은 상태로 주문을 했다면 이 사람은 아예 누드 상태로 와서 여성 커피 직원에게 커피를 자연스럽게 주문하는 저도 커피 모습입니다. 사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성분이 진열대 쪽을 또 당황하지 않고 진열대 쪽을 안내하기도 하고요. 안내하는 모습 나오네요. 예, 이 남성은 정말 일상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네. 저런 상태로 다니는 영상입니다. 지금 네. 장희영 교수님, 저 영상 보면 직원분이 막 소스라치 놀라거나 911에 미국이니까 911이겠죠. 911에 신고한다거나 그런 행동은 안 하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커피 진열대를 가리키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저는 이게 범죄로 보냐 마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나 문화나 환경이나 시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미니스커트만 입어도 잡아서 처벌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티팬티 입고 우리나라 충주 카페에서도 지금 뭐 경범죄니 뭐니 우리가 범죄를 따지고는 있습니다만 막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게
거기 카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아 다 도망을 가거나 해서 음료를 안 사 먹었냐? 다들 그냥 무슨 정신병자 하나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보고 찍고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앞서 비키니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라로 있는 그런 누드 해변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또 그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누드 해변가라고 또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저 누드가 어떤 개인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종업원의 태도를 본다면 사실 우리가 항상 상대적인 거잖아요. 아까 이수정 교수님도 카페에 있던 어떤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거는 범죄이지 않겠느냐라는 그 얘기를 하셨듯이 만약에 지금 저 직원이 저게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일이었다라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 환경은 물론 미국이라는 특수한 또 우리와 다른 환경이긴 합니다만 일단 저 여성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모르죠. 사실은 상당히 놀랐으나 저기서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네네. 했을 때 네.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네.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 화면으로서는 좀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박준 변호사, 예. 제가 미국의 버먼트주래요. 버먼트주. 그럼 저기서는 저게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주법에 따라서 처벌합니다. 주마다 처벌 법규가 많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버몬트주는 아예 이거는 뭐 공연음란죄가 없는 주가 거의 많아요. 있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버몬트주는 아예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수는 있지만 형벌로 처벌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따라라는 이유가 절대 아니에요. 따라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미국이 이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김경환 지금 뭐 비키니 금지령 내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비키니가 정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비키니가 아니고요. 네. 베이징 비키니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베이징 비키니는 중국의 이제 중장년층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성이 아닌 남성들이 이제 더위를 피하거나 다른 이유로 이제 상의를 걷어 올려서 저 상체 모양이 비키니 같다 해서 수도인 이제 베이징을 붙여서 베이징 비키니라고 부르는데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이 베이징 비키니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어허. 예, 중국 텐진이나 선양, 진안시 당국 공공장소에서 네. 우통을 이제 벗는 행위를 문명적이지 못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집중 단속해서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 혐오감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단속한다는 건데, 글쎄요, 뭐, 저렇게 배를 내놓는 행위가 중국에서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중국 사람들은 그런다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글쎄 뭐 배복자라고 네. 해가지고 뭐 복이 사실은 발음이 같잖아요. 아, 그러다 복복자랑? 보니까 아. 네, 뭐 복을 불러온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는데 네. 그건 사실은 좀 일설에 불과한 것 같고 네. 사실은 이런 관행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실제로 여름에 보면 이 러닝셔츠 이렇게 말아 올리는 그런 이제 시구를 하고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복이 딱하다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재를 하겠다 그렇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배 내놓고 다니는 게 복 받는 거라면 저는 진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 내에서도 저렇게 규제가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 나온다면서요, 네, 박준 지금 변호사님. 중국에서 금지령을 내렸어요. 일단 보기 싫다, 베이징 비키니 하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뭐 한 50위안, 그러니까 한 8,500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벌금이나 뭐 이런 걸 받은 적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 아닌가. 또 배가 많이 나오고 많이 덥기 때문에 조금 올렸는데 그게 그렇게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냐, 벌금까지 물릴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화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대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기 기분만 생각하면 안 될 거. 물론 그 주에 아까 미국 같은 건 뭐 주 법이 그런 거 처벌 안 한다지만 자기 기분만 생각하고 살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어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공판 네. 준비기일이 열렸는데요.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참석이,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유정은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았고요. 네. 변호인만 출석한 상황으로 공판 준비기일은 쟁점을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물어보고 정리하는 자리인데 네.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모든 계획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만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뭐 성폭행 같은 걸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게 된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은 인정해요. 살해 부분을 인정하면서 혈흔을 청소하고 2차례에 걸쳐가지고 시신을 훼손한 것. 네. 이거는 인정한다. 다만 계획적 범행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고유정의 지금 변호인이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몇 번이고 읽어봤어요. 물론 상식이 안 통한 고유정이 상식이 안 통한 사람이니까 지금 이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고유정이 그 펜션에서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느닷없이 성폭행을 시도하니까 그걸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고요? 정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정말이라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 어머나 내가 지금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네 하고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다 보니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뭐였어요? 고유정 변호인이 그렇게 똑똑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 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2차례 걸쳐 시신 훼손하고 이걸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수정 교수님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글쎄, 말이 전혀 맞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주장, 고유정의 우발적인 살해 주장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 포함 증거들로 입증이 돼야 되는 과정이 남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완전히 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주장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성폭행 피해를 당면한 어떤 여성을 하나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격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면 우발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자면 네. 그러면 검찰 측에서는 그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류의 참작 동기가 전혀 없음을 입증을 해서 네. 검찰 측에서 인명 경시 살인 라는 범행 동기를 입증을 해내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앞으로 재판부에서 지금 고유정 측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 어떤 정황적인 증거들로서 입증이 이제 반격이 되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될 좀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제 공판 준비기일 양측 검찰과 변호인 측은 팽팽하게 검찰은 계획범죄 고유정의 변호인 측은 우발범죄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검찰이 계획범죄를 근거로 들었던 검색 내역 그리고 수면제 처방에 대해서 고유정 측은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네, 일단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계획적 범행이다. 왜냐? 그 면접 교섭권 이행 명령이 내려진 그러니까 전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라 네. 라는 이제 판결이 나고 나서 고유정이 휴대폰으로 네. 니코틴 치사량, 뼈 강도, 뼈의 무게, 네. 제주 바다 쓰레기 등 네.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검색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검찰은 이게 계획범죄지 않냐, 계획범죄의 증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고유정의 변호사 측에서는 일단 우발적 범행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네. 못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도 웃겨요. 고유정의 변호인이 얘기합니다.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수면제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게 아니다. 여기서 말이 끝나버려요. 네. 그러면 장희영 교수님 네. 이것 때문에 검색한 게 아니면 이유를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를 못 댔어요. 결과적으로는 왜 그랬냐의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는 정식 재판이 아니니까 변호사 측, 검찰 측의 재판부가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그러면 다음에 네. 정식 재판에는 준비해 와라 이런 것들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재판부가 고유정 측에 명확히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네. 만약에 우발적 살인이라고 정말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네. 그러면
그러면 범행 이전에 왜 이렇게 사후 범행 이후에 했던 것과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 뼈 얘기라든지 제주 바다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집중 검색했는지 네. 마치 살해를 준비한 듯한 이 내용은 도대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일단 이 부분을 내놔야 검찰 측 네. 공소 사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판부가요. 그러면 다음 공판 때는 이 우발적 범죄란 주장의 근거를 갖고 오세요.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검찰 측에도 이 박준 변호사님 네. 그러면 검찰 측은 계획범죄 입증 가능합니까? 물어봤다면서요 또. 재판부에서 이제 공판기 가기 전에 준비기일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정리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계획 범죄인지 아닌지 이 부분, 또 두 네. 번째 그럼 범행 동기는 뭔지 이 부분이 가장 쟁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계획 범죄 부분은 변호인 측이 좀 입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네. 범행 동기 부분은 검찰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라고 네.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결혼 생활 파탄으로 어떤 전 남편에 대한 적개심이나 증오 때문에 이런 범행을 한 것 같다라고 또 전 남편을 재혼 생활에 장애물로 여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공소장에 기재가 됐는데 네.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느냐? 저를 고유정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입증을 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고요. 검찰은 쉽진 않겠지만 네. 범행 동기는 사실 이 증오심, 적개심 이거가 맞다면 뭐 어떤 증거로 그렇게 적개심을 갖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판 준비기일이니까요. 고유정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걸 아세요. 그런데도요, 어제 제주지방법원에는요, 많은 분들이 이 재판을 보려고 방청권을 구입하는 그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기도 했고, 제주지방법원이요, 제주지방법원 개원 이래 방청권을 교부해본 게 처음이래요. 배부해본 게 처음이랍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라는 표현은 진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분노를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과 같이 똑똑히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에 또 실제 본격적인 재판이 열려요. 8월 10일에요. 그런데 8월 12일인가요? 그때 네, 열립니다. 8월 10일.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똑똑히 들여다볼 게 있습니다. 지금 고유정이 의심을 받고 있는 사건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있는데 지금 그 사건을 짚어볼게요. 고유정의 현 남편, 그러니까 그 숨진 의붓아들한테는 친아빠잖아요. 그 친아빠께서 저희에게 뉴스파이터 제작진에게 당시 지난 3월 2일 자신의 아들이 숨졌을 때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찍었던 현장 사진을 저희에게 보내오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봤는데요. 구체적인 표현은 제가 안 하겠는데요. 이 아빠의 가슴은 얼마나 지금 찢어질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요, 여러 사진이 왔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진이요. 이수정 교수님, 이 아이의 뒷목 부분, 등 쪽 부분에 멍자국 등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왜 수사 초기에 이게 확보가 안 됐을까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네, 저 이제 엎드려서 발견된 아이의 등 쪽에서 저와 같은 이제 멍과 그리고는 외부에서 손으로 누른 흔적, 손가락 흔적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물론 손가락 흔적인지 아닌지까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입증 단계는 아니나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손톱 끝에 의해서 긁힌 자국 같은 게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지두흔 또는 조흔이라고 하는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있다라는 걸 법의학자가 이제 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사실은 아이가 사망한 경위가 저렇게 목
뒷부분, 그러니까 이제 가슴, 심장 밑부분이죠. 거기를 꽉 누르게 되면 아이가 사실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굴에도 지금 이부자리 자국이 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머리를 가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질식 끝에 기침을 하면서 뭐 출혈까지 이렇게 얼굴에 혈흔이 흥건했던 이런 이제 결과적인 현장이 발견됐던 거 아닌지. 그러면 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장의 증거들을 확보를 하지 않았나, 왜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나, 그게 사실은 좀 지금으로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정말 고통 속에 같이 봤습니다. 숨진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번 의혹을 풀어줄 핵심이 되는 사진도 한 장이 더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의붓 아들의 얼굴 사진도 저희가 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얼굴 사진에는 이 대각선의 어떤 그 줄무늬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침대 부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선명해요, 진짜. 예, 맞습니다. 얼굴에 굉장히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데 침대 중앙 부분에 그 이불의 문양과 일치를 하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이불이죠? 맞습니다. 네. 지금 왼쪽엔 아이 사진이고요. 오른쪽엔 그 사망한 침대 위인데요. 침대 중앙 부분과 문양과 얼굴에 새겨진 그 문양이 일치를 하고 또 아이가 그 있었던 자리, 그 자리에는 또 다량의 혈흔까지 검출이 된 상태죠. 이것과 정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 정말 그 아이를 잃은 아버님한테 송구하고 시청자분께도 송구하지만요. 저희가 한번 철저하게 파헤쳐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아이의 얼굴에 선명하게 남은 이불 무늬 자국하고 그 이불에 있는 조금 전 보셨던 다량의 혈흔 자국하고 이수정 교수님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이 없기가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6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서 어떤 위력이 강력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몸부림을 쳐서 지금 저런 이제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되면 그냥 두루 누우면 자세를 바꾸면 얼마든지 다시 호흡이 가능한 상태로 바뀔 수 있는, 목을 가눌 수 있는 연령대의 아이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뭐 이 아이가 3개월이든 뭐 1개월이든 이러면은 사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6살짜리인데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결국은 지금 이제 코와 입이 엎드려가지고 압박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비구폐색 질식사. 예컨대 결국 코와 입이 다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몸부림을 치는 상태가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결국은 구조가 되지 않았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자다가 다리를 한쪽 올려놔서 결국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초기의 주장과 일치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아버지는요. 몸무게가 65kg 정도 됩니다. 최명기 원장님, 그런 체격 조건을 갖고 계신 분이 아무리 아들과 같이 자면서 다리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질식해 숨지기는 어렵다는 게 뉴스파이터 주장이 아닙니다. 대부분 전문가, 법의학자들의 소견이랍니다. 그러니까 65kg니까 다리만 따지게 되면은 몸무게는 더 적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그 아이 쪽에서 눌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도 있지만 우리도 자다가 보면은 편하게 자고자 원하는 거지. 네. 뭔가 이렇게 물체가 다리 밑에 있으면은 우리도 그거를 갖다 비키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그 네. 상태를 갖다 유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다리에 의해서 아이가 눌려서 사망했다는 거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굳이 따지더라도 무슨 심장질환이라든가 폐질환이 있어서 사망한 후에 아빠의 다리가 올려져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아버지가 다리를 갖다 올려서는 진짜 일부러 해서도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지난 19일 대질조사 때 고유정을 만난 현 남편, 그러니까 이 의붓아들, 고유정한테 의붓아들,
친아빠의 심경을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아기를 잃어버린 게 우선이에요. 맞잖아요. 결과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아기를 잃어버리는 그 심정을 한 번만으로 사람들이 이해한다면 그런 말을 잘 못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그때는 고유정만이 아니라 혹시나 누가 제3자의 침입이 있을 수가 있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엎어진 상태에서 뭐가 잘못됐나, 떨어졌나, 뭐가 됐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 상황에서. 그런데요, 그 대질조사 때 그 혈흔 얘기가 나왔어요. 박준 변호사님. 혈흔에 대해서 고유정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9시쯤에 이제 소방대원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 사망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화장을 다 마친 상황이고. 근데 이제 고유정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자는 방이 문이 좀 열려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문을 좀 닫았다. 약간 열려 있어서. 남편은 이상하다. 그 방 자체는 좀 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열어놓는 방인데 문을 네. 닫지를 않는 방인데 그것도 이상하고. 만약에 문을 닫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면 혈흔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정의 진술은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대질신문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숨졌을 당시 숨진 채 발견되기 약 2시간 전에 고유정이 한 행동이 있다면서요, 장희영 교수님. 예, 아이가 숨진 게 발견된 시간은 오전 9시 경이었다고 하고, 그로부터 2시간 전인 7시 경에 고유정이 제주도 항공권을 인터넷으로 예매한 사실이 고유정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대질신문 그 당시에 남편 측에서는 내 아이를 이렇게 당신이 살해한 것이 아니라면 이때 이 항공권을 도대체 2시간 전에 왜 끊었겠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왜 끊었겠느냐. 고유정 측에서는 그냥 제주도에 있는 아이를 데리러 그냥 갈 계획으로 그때 항공권을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편 주장은 이게 갑자기 이날 새벽에 끊었다는 게 그것도 그 시간에 말이 되냐, 너의 범행을 미장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제 아버지의 주장대로면 이쯤 돼서 대질신문한 현장에 이제 경찰관들이 본 질문과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하지 말라고 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비행기표를 끊은 것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는 고유정 측에서 답변을 안 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건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은요, 현재 남편요, 당시에 그러면 고유정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의심했던 대목이 없었을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정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얘기 소리가 계속, 말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통일을 기웃거리는 도중에 제가 고유정 얼굴을 본 게 그때였어요. 마스크를 내린 상태에서 웃고 있었거든요, 변호사하고. 고유정이 저랑 눈이 마주쳐요. 그러니까 제가 소름이 돋고 역겨워가지고 그때 똑같이 형사과장에게 항의를 합니다. 저 상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최명규 원장님, 대질조사에서 어쨌든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 의부다들 사건이긴 하지만 그 의부다들이 죽은 것 대질조사인데 변호사와 마스크를 내린 상태 웃고 있는 게 포착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유정은 항상 어떤 주위에 타인이 있었을 때 타인한테 원래보다 더 자신을 위해서 뭔가 과한 행동을 하도록 끌어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마스크를 보고 웃었다는 거는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변호사한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방금 원래 변호사랑 나랑은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나한테 얘기해서 도움을 줘서 굉장히 좋아요 라고 본인이 피드백을 주는 거고요. 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말려서 원래는 저 상태에서 의뢰인과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또 저 웃는 행동을 통해서 웃는다는 거는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죄책감이 없는 거고 본인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고요. 또 저렇게 웃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자신이 죄책감이 없다는 걸 갖다 스스로한테 또 확인시켜주고자 하는 거예요. 네. 이수정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의부다들이 숨진 당일날 그 숨진 채 발견되기 2시간 전에 고유정이 항공권을 예매한 부분이 지금 남편 주장은 자신의 범행을 위장하기 위한 이른바 알리바이를 뭔가 주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만 근데 이게 비단 지금 의부다들 사망 사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정황은 전 남편 살인 사건에서도 곳곳에 드러났잖아요. 네, 뭐 지금 이 여성이 저지르는 범행 수법 중에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사진을 찍는 행동이나 또는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반대로 저런 의도의 다른 의도의 행동을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도대체가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지 않은 듯한 뭐 아주 잔혹한 살인을 했지만 주민들에게는 아주 신혼 부부처럼 다정한 부부처럼 보이게 했다거나 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불일치하는 것들을 계획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제주도 사람이니까 뭐 친자를 보기 위해서 의부다들 데리고 왔으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 데리고 오려고 항공권 구매를 그때 그 당시에 했었다. 당신 아이는 이미 이틀 전에 와 있지 않았었느냐. 뭐 이런 것들 주장하기 위해서 항공권을 예매를 한 것처럼 위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시간대에 항공권을 예매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결국은 의부다들 장례 치를 때는 안 데려갔잖아요. 그럼 네. 이 예매한 항공권을 언제 쓰려고 예매한 겁니까? 정말로요. 같이 살 마음이 있었다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점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기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다른 방에 잤다고 하더라도요. 정말로 자기 말 맞다 하나 제주도를 갈 요량이었다면 가기 전에 의부다들 잘 자고 있는지 이불 한번 덮어줄 요량으로 한 번쯤은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자고 있는지. 그리고 자고 있는 아이에게 사랑스럽게 자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이마나 볼에 입맞춤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의부단만 해도! 그런데 그런 행동은 없었습니다. 이런 자식을 잃은 이 아버지의 아픔, 슬픔은 얼마나 지금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방법 아플 거예요. 찢어질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우리 뉴스파이터 제작팀에게 끝으로 심경을 전해온 게 있죠.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맞습니다. 이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이 아빠의 심정이 참 참담할 거고 또 시신 사진을 반복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플 텐데 이 워딩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까요? 그래요. 읽어주세요. 예. 네네. 저희에게 보내온 심정을 제가 그대로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전달받은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네. 네. 선생님 아시다시피 우리 아기 사망의 진실을 가리고 고유정의 연쇄 살인마임을 알리는 결정적 증거 중 하나입니다. 사진이요. 사진이요. 네. 그럼에도 저는 6살 아이의 아빠로 자다가 사망에 이르는 그 어떤 사례도 없는 과실치사의 오해까지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의 사진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아기 아빠의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단 한 번만이라도 알아주시라는 겁니다. 모든 진실을 세상이 다 알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전 진짜 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보고요. 아이가 싸늘한 주검이 된 채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그 사진을 보고요. 제가 진짜 울컥했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진짜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경찰을 지금 뭐 청주경찰서를 향한 뭐 여러 비난이 있는데요. 일단 그 비난 저희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경찰도요. 국민의 공분, 국민의 이 관심을 똑똑히 알고 있다면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뉴스파이터가 지켜보겠습니다.